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7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늘은 6.25 남침전쟁 정전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에 걸쳐서 포성과 총성이 멈추었지만은 본격적인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더 악화시킨 김일성 수령 지배 체제로 갔다가 저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법치도 세우고 그리고 경제 발전에 성공하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의 권익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에는 개인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발전시키기는 했는데 좌익 사상이 대한민국으로까지 넘어와서 퍼지는 바람에 또 한국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극좌 운동권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집권까지 하는 세상이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상한 풍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나라는 있는데 국가가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은 나라는 컨트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스테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네이션 또는 뭐 다른 말로 부르기는 하는데 한국은 나라, 국가 중에서 나라가 더 우월한 존재다. 그리고 민족과 국민 중에서 민족이 더 우월한 존재다 하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반일 종족주의로 흘러가지고 일본을 민족 반역 세력으로 몰면서 남북한이 한 덩어리가 되자 이런 주의 주장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됩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은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느냐, 나라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나라는 상당한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으므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선동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이런 것이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일로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에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귀순 어민의 권익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아주 냉소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그런데 북송된 어민 두 사람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처형된 북한 어민 두 사람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를 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보느냐. 일종의 블랙 코미디죠. 이런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이 머릿속에는 나라는 있는데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최소한 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순한 혐의만 가지고 북한에 보낸 것은 자국민을 납치해가지고 강제 북송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국제적 관례에 위반된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식 의제로, 정식 주제로 다룰만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국가라는 것은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자국민인 북한 어민 두 사람이 체포영장도 없이 확정 판결도 없이 신병이 북한에 인도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호소하려고 하면 저승으로 무슨 전화선을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인도주의, 인권, 헌법정신, 그리고 국가관이 도착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런 자리에 앉힌 게 문재인이었고,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에 김정은의 부하 노릇 하는 바람에 그 부하들도, 문재인의 부하들도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위임 통치했다는 저희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연철, 이 사람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이죠.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제 2주일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은 아니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강변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장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목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짓습니까?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정지었느냐 이거죠. 제대로 합동신문을 하려면은 기간이 적어도 몇 주가 돼야 되는데 불과 3일 뚝딱 하고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풀어주자고 했습니까? 풀어주자고 안 했어요. 혐의가 있으면은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은 한국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왜 수사권과 재판권을 포기하느냐, 주권을 포기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실관계부터 틀립니다.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흉악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사람이 이게 초보적인 인권의식이 있느냐 이거죠.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류가 발전시킨 위대한 원칙인데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풀어주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풀어주자고 안 했어요. 진실을 밝혀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 법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확실하게 북한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게 확인되면 여기서 징역형을 살리든지 무기징역을 살리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걸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나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가가 없다. 이것은 한국 엘리트의 전반적인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국가를 무시하는 좌익 사상의 확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